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적은 보건의료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한 결과 높은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회피 가능 사망률이 낮은 것을 들었습니다. 회피 가능 사망률은 보건정책 및 의료 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하는데 높은 의료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경우는 144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높은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외국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는 주변 건물들과 비교해 신식으로 보이는 건물 한 채가 생겼습니다. 내부는 한국의 여타의 병원들과 다르지 않게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원래 1910년에 지어진 캄보디아 국립병원들이었습니다. 비록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간히 수리를 했지만 비좁고 열악한 환경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설 노후뿐 아니라 의사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암을 발견해도 수술을 비롯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암 환자를 돌려보낼 정도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부탁을 받은 한국은 낡은 건물을 부수고 아예 5층짜리 이비인후과 병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움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개원식에 직접 참여해 한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4월에 개원한 병원은 현재 하루에 6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의료 수준이 낮은 탓에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캄보디아 시민은 어릴 때부터 귀 염증이 있었는데 예전엔 치료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여기에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뿐 아니라 현지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껏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익숙해진 탓에 외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브론 병원은 현지에서 한국 병원으로 더 유명합니다. 또한 한국 현지의 유명 병원들과 연계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은 보건의료 분야 외에도 한국어와 스타트업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에서 명문으로 뽑히는 종합대학인 왕리 프놈펜 대학교에서는 CKCC란 이름의 건물을 한국어 교육만을 위해 지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왕리 프놈펜 대학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학과를 만들었을 정도로 한국어와 한국의 인기가 높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일 정도입니다. 핀테크 전문기업 웰캐시 그룹 석창규 회장은 캄보디아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공로의 감사 뜻으로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등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와 스타트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국의 위치가 캄보디아 내에서도 중요해지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이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역시 2010년대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시진핑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해 2,7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밝히고 친중국 인사의 선거 캠프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캄보디아의 중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측이 캄보디아와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캄보디아의 리암항을 중국 해군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중국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 이득 중심의 1대1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간 갈등뿐 아니라 중국인 또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당시 캄보디아에서 중국인이 만든 아기 공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 초기 우호적 분위기를 이용해 중국인 투기꾼들이 캄보디아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캄보디아 국민들은 비싼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면서 반중 감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집값 폭등이 심각했으면 프놈펜 집값이 부산 집값보다 비쌀 지경이었습니다. 중국 불법 자본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결국 캄보디아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중국 자본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쫓겨나듯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행보는 중국과는 그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캄보디아 방송사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수입하고 심지어 서울에서 캄보디아 드라마를 촬영하고 한국어가 나오는 캄보디아 음료수 광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대 문화 기반이 약한 캄보디아에서 한국 음악을 표절하자 캄보디아 국민들이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며 풍자할 정도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캄보디아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양자 간 관세를 철폐하고 협력 강화를 공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의 인기가 높아 캄보디아 내에서 1등 신랑감으로 한국 남성이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류 수출과 나아가 문화, 경제 수출 약진에 대한 뉴스였습니다.